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 NPL 시장이 5년 만에 187% 폭증했습니다. 8,696억 원이던 투자 자산이 2조 5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TV가 이 충격적인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실 채권 15조 원이 쏟아집니다. 경매 시장은 역대급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NPL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NPL은 Non-Performing Loan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부실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면 NPL로 분류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NPL은 골칫덩어리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도 원금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장부의 부실 채권으로 쌓이면 건전성 지표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이 NPL을 싼 값에 팔아버립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때 NPL을 사들이는 전문회사들이 있습니다. 대신 F&I, 하나 F&I, 우리 F&I, 연합자산관리 같은 곳들입니다. 이들은 액면가의 50%에서 80% 수준의 부실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받거나 담보물을 경매로 넘겨서 차익을 남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NPL 시장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을까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F&I의 NPL 투자 자산이 2019년 말 8,696억 원이었습니다. 2024년 말에는 2조 5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무려 187% 증가입니다. 대신 F&I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1조 459억 원에서 2024년 말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5년 사이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빚 갚을 능력을 잃은 사람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전체의 부실 채권 규모를 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약 15조 원입니다. 2022년 10조 1천억 원 수준이었던 것이 2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16조 6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15조 원 부실 채권의 구성입니다. 기업 여신이 80%를 차지합니다. 12조 원 가까이가 기업 대출 부실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핵심 원인입니다. 건설사, 시행사, 시공사가 줄줄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가계의 신부실 채권은 2조 3천억 원에서 2조 6천억 원으로 13% 증가했습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영끌족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집 산 사람들이 경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이 8.8%를 기록했습니다. 상호금융조합 기업대출 연체율은 8.39%입니다. 10명 중 거의 1명이 이자를 못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토담대 연체율 32%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부실채권이 쏟아지니까 금융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NPL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2024년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역대 최대인 8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량 채권을 대거 털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매각된 NPL을 누가 사갈까요? NPL 전문회사들입니다. 2019년 이후 전체 NPL 거래의 90% 이상을 전문사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NPL 투자 건수의 98.7%, 규모의 99.8%를 전문사가 가져갔습니다.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NPL 전문사들의 실적도 급성장했습니다. 연합자산관리, 대신 F&I, 하나 F&I, 우리 F&I, 키움 F&I 등 주요 5개사의 합산 당기순이익이 2022년 2,184억 원에서 2024년 4,006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 5개사의 합산 자본 규모도 2조 9,318억 원에서 3조 7,12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불황이 깊어질수록 NPL 시장은 호황입니다. 누군가의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NPL 시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호황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질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NPL 5개사의 평균 조달 비용이 2022년 2.8%에서 2024년 4.9%까지 상승했습니다.
돈 빌리는 비용이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로 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NPL 회사들이 보유한 부실 채권 중 87%가 공장이나 상업용 건물 등 비주택 시설 담보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경기가 나쁘면 팔리지 않습니다. 적정 가격에 적정 시기에 회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도 절반을 차지합니다. 기반 부동산은 지금 거의 거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각성 미분양만 2만 9천 가구입니다. NPL 회사들이 담보물을 경매로 넘겨도 낙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매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NPL이 늘어나면 경매 물건도 늘어납니다.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매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미 경매 신청 건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87,812건이던 것이 2023년 10만 5,614건, 2024년에는 13만 9,87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지면 14만 건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지방광역시 상황이 심각합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방 5대 광역시 집합건물 임의 경매 건수가 4,928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2%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29.7% 증가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지방에서 금리 추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은 집값 회복세가 더디고 거래도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으려고 집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립니다. 결국 경매로 내몰리는 겁니다. 수도권보다 자산가치 방어가 어려운 지방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도 외곽 지역과 비아파트 중심으로 경매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서울 집합건물 임의 경매 건수가 593건으로 전월 대비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특히 도봉구가 10건에서 214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도 크게 늘었습니다. 경매 물건 중 아파트보다 연립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고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비아파트 소유자들이 경매행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2021년 저금리 막판에 대거 판매됐던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기간이 종료됩니다. 당시 2%에서 3% 금리로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지금의 높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1.5배에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자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경매 물건도 더 쏟아질 겁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까지 역대급 물건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NPL 투자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실 채권을 싸게 사서 차익을 남기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NPL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대신 경매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NPL이 늘어나면 경매 물건도 늘어납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저가 낙찰 기회도 생깁니다. 실제로 지방 소형 아파트 경매에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청주, 울산, 아산 등 지방 도시에서 1억에서 3억 원대 소형 아파트 경매에 수십 명이 입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전세 활용이 가능하고 세금 부담이 적어서 경매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소액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경매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로 일반 매매가 묶이면서 수요가 경매로 몰렸습니다. 2025년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연속으로 100%를 넘었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강남 3구는 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나인원 한남이 116억 원에 낙찰되면서 역대 주택 경매 두 번째 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핵심지 경매는 이미 투자 메리트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가 납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NPL 폭증 시대 생존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메모하시거나 영상을 저장해 두십시오. 첫째, 본인의 대출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로 전환을 검토하십시오. 금리 인상기의 변동금리는 이자 폭탄이 됩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의 4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부채 비율을 낮추십시오. LTV 70% 이상이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깡통 상태가 됩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원금을 일부라도 상환하십시오. 부채가 낮아야 위기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B아파트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은 지금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 하락 위험도 큰 섣불리 저가 매수에 뛰어들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경매 투자는 공부부터 하십시오. 경매는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권리 분석, 현장 조사, 명도 문제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강의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섯째, 지방 투자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지방은 낙찰가율이 낮아 보여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출구 전략이 없으면 물려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NPL 간접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NPL을 사기는 어렵지만 NPL 관련 펀드나 리츠를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십시오. 일곱째, 6개월 이상 비상자금을 확보하십시오. 경기 침체기에는 소득이 줄거나 실직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출이자를 못 내면 바로 연체가 됩니다.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NPL이 됩니다. 결국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못 내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이 너무 높으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아홉째, 분양권 투자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실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PF 부실로 수많은 사업장이 멈춰 있습니다. 계약금을 날릴 위험이 있습니다. 시행사 재무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열째, 현금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십시오. 이자 납부일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연체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추가 대출이 막힙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NPL 시장이 5년 만에 187% 폭증했습니다. 금융권 부실 채권이 15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업 여신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PF 부실이 핵심 원인입니다. 저축은행 연체율 8.8%, 상호금융 연체율 8.39%로 제2금융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과 B아파트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5년 혼합형 대출의 금리 전환으로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투자는 금물입니다. 본인의 대출 상태 점검, 부채 비율 관리, 비상자금 확보가 먼저입니다. 경매 투자는 충분한 공부 후에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도급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NPL 시장은 금융권 건전성의 바로미터입니다. NPL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가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에 대비하십시오. 부동산 정보 TV는 앞으로도 정부가 숨기는 진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알아야 함께 살아남습니다. 감사합니다.